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미분의 도함수의 정의, 거기에 따른 어떤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운속성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오늘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329번까지 이 앞 시간에 썼었죠? 자, 오늘은 330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치환을 통한 미분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수학에서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을 쓰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330번 문제, 옛날에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섰을 때 뭐한다? x 빼기 1분의 뭐하대? x의 n승 빼기 얼마? 2x 더하기 1. 자, 이것이 얼마? 15를 만족시키는 뭐한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 빼기 1이니까 위에가 어떤 형태가 돼 있으면 되냐면 fx 빼기 f1 분자가 이런 게 있고 분모가 x 빼기 1 리미트 x는 1로 나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f'1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 위에 이거의 값 자체를 뭘 fx로 놔야지만이 이게 fx 빼기 1이다라는, 즉 x의 n승 빼기 2x 더하기 1이 그런 형태가 될 것인가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쩌간에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기본적으로 로피타르 정리를 쓰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제가 로피타르 정리를 써보고 학교에서는 왜 또 로피타르 정리를 쓰지 말라고 뭐 연명을 하는지 그 이야기까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얘를 미분을 시켜주니까 변수가 지금 x지, 미분을 시켜주니까 뭐가 돼? 1분의 n의 x의 n-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리미트 x에다 2를 갖다 대입하자. 이해됐니? 예. 그러면 1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대입도 괜찮다는 소리야. 예. 대입해주면 이 결과가 바로 15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n 빼기 얼마? 2는 15가 되므로 n은 뭐가 될 것이다? 17이 된다. 이렇게 우리 아주 쉽게 답을 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럽다를 쓰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답을 내니까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빠도. 예, 저기 본인들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빨리 이게 뭔가를 내버리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또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막 가르쳐요. 나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fx, 자, 이거 자체가 fx 빼기 1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fx를 뭘 fx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무엇을 fx로 잡아야지만이 얘가 fx 빼기 1. 자, 먼저 fx 빼기 1은 f1은 어쩌나 교재에서 x의 n승 빼기 2x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fx는, 자, f1은 얼마지? 제로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fx로 놓는 거예요. 예. 뭐라고? 이 전체를 뭐라고 하자? fx를 x의 n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fx라 놓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f1은 얼마가 되지? 0이 되겠지, 그렇지? 예. 따라서 위에 분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fx 빼기 뭐가 돼? f1. 여기는 분모는 x 빼기 1, 리미트 x는 뭐한다? 1로 다가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예. 그렇잖아요. 이걸 fx로 놔두면 f0는 0이 되니까 이 위에 분자를 fx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f'1이라는 소리라니까? 그러면 f'1이 얼마라고? 15라고. 그러면 이게 fx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제 f'x를 구해봐 볼게. f'x는 뭐가 돼? n의 x의 n-1승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f'x, f'1은 뭐가 돼? n 빼기 2.
그러니까 N은 뭐가 돼? 17.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면은 맞는다고 해주고 이렇게 풀면은 안 맞는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은 뭘 사용했다는 소리입니다.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너가 끌어낼 수 있냐 없냐 나는 이걸 보려고 했다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뭐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아니 이걸 뭐 이렇게 놔주면 이건 저기 정답 쳐주고 이건 가짜다. 이게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33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333. 자, 너는 안 나라죠, 그쵸? 자, 3 갖다 대니까 분모가 뭐가 돼? 그러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되겠어? 0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3의 n성 빼기 여기다 3 대입하면 27이 3개야. 그러니까 뭐가 돼? 81은 제로. n은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내용에까지 이해됐죠, 그치? 0분의 6꼴이니까 이제 뭐 하라고? 럽다르 정리? 미분하라 이런 소리야, 미분. 미분해주니까 1분의 뭐가 돼, 여기는? 여기는 뭐가 돼? 4, x에 3성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9, 리미트 뭐가 돼? x에다 3을 갖다 대입하시오 이런 소리야. 3 갖다 대니까 27에 4를 곱하래. 4, 7, 28, 108인가요? 108 마이너스 3 대입하라고 그러면 27 뭐가 돼? 36이 되는가? 마이너스 36 따라 정답 뭐가 돼? 72라는 알파의 값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자, 324 한번 해보세요. 324 334 334 한번 해보세요. 뭐 이게 이제 뭐 상 문제가 이제 아주 쉽습니다. 쉽게 들어와요.
자, 들어보세요. 뭐 10초짜리 문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제 말만 이해하면요, 이제 미분적분이 되게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문제가 상문제 같이 아닌 것처럼 문제가 풀어져요. 자, 이거 봐보세요. 무한대로 다가서죠? 예. x의 제곱이니까 이 fx는 뭐가 돼야 돼? 6x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시작이 돼야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는 2차식이 될 것이고 6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0 대입하니까 분모가 분자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f0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0분의 0 꼴이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된다니까 미분. 미분이니까 1분의. 자, 이거 미분해주면 뭐가 돼? f 프라임 뭐 대입할 거냐고 0. 이거 대입하면 바로 2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거 미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미분 시켜주면 12x 더하기 a. 그러니까 바로 a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6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라는 값이 되고. 자, 이 문제를 풀어 그랬어. 자, 이 문제 뭐 해주면 된다고? 미분시키면 된다니까? 미분시켜주니까 뭐가 돼? 1분의 15 x에 뭐가 돼? 14승 더하기 f 프라임 x. 그런 다음에 리미트 x 대신 뭐 대입하라? 마이너스 1 대입하라. 이게 답이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얼마? 15 더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15 더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게 2야 2.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2. 이해됐니? 따라 정답 바로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자, 다음에 유형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 18번. 자, 유형 18번 문제는 자 335번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335. 자, fx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이거에 대해서 이것 위에 점 1,4에서의 접선에 뭐한다? 기울기가 n일 때 뭐한다? a 더하기 m의 값을 구하시죠. 됐습니다.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이 1,4는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 위에 점이다 이 말의 뜻이라. 그러니까 뭐가 돼? 4는 뭐가 돼? 1 플러스 a 플러스 2 a의 값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점? x가 어디에 있어? 여기를 봐. x가 어디에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소리야? f 프라임 2를 구하라 이런 소리지. 아니 우리가 순간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 말을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좀 계속 반복하는데도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f 프라임 2를 구하라 이런 소리야. 이건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 이런 말의 뜻이라고. 1에서의 뭐라고? 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수학에서는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시켜주니까 뭐가 되냐? 얼마가 되니? 2x 더하기 a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1 대입하라 이런 소리야. 정답은 3 되겠지. 이게 바로 뭐한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m이다. 여기에서는 m이다 이런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자, 338 한번 해보세요. 338.
자, 저를 좀 보세요. 자, 지금 F3을 구하라 그랬지? 예. 그러니까 뭐 3번 갖다 대입하면 답이야.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 뭘 구해줘야 돼? A, B, C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A, B, C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 예. 근본적으로. 예. 그럼 여기 봐. 먼저 1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뭐 했다? F1은 제로가 됐다. 첫 번째 식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0분의 0 꼴일 때는 미분하라. 따라서 뭐가 돼? 1분의 F 프라임 1은 3이다 이 말이야. F 프라임 1은 3이 된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미분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f 프라임 1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어이, 도함수가 무슨 뜻이라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 차식이니? 2차. 그런데 그 2차식이 x가 3일 때 최대가 된다. 뭐 해야 돼? 아니, 이 2차식이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 대칭축,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뭘 해야 돼? 완전 형식 거치면 되잖아.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x의 제곱합의 계수가 음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을 받는다. 그 x가 바로 3이 된다 이런 소리야. 3일 때 최대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완전 형식부터 거쳐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주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뭐가 돼? 3분의 2ax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b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를 뭘 해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x 빼기 3분의 ax.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값이 3분의 a였다 이런 뜻이겠지. 아니 얘를 완전 역수형태로 고치면 뭐가 된다고? 아래 걸 고치면 x 빼기 3분의 a의 제곱 이런 꼴이라니까. 그러니까 x가 3분의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값이 이 대충 최대 값이 3분의 a가 이런 소리야. 이 3분의 a가 3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 a는 9 이런 소리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 한다? a는 9. 그러면 a가 9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f1이 제로다라고 하면 c도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다음에 유형 19번으로 갑니다. 자,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x 더하기 1,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마이너스 2 fx 더하기 2는 제로를 만족시킬 때 뭐한다? f 제로는 3일 때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시오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fx는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 이렇게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해주면 돼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fx를 f0가 3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돼요? 물론 우리가 2차 함수를 쓰니까 A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왼쪽에 이걸 전개를 뚝 시켜요. 전개를 이렇게 시켜주면, 자,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되니? 이거에 딱 x 더하기 a를 우리 곱하기 하자라는 소리야. 이게 또 쓰기 싫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미분해야 되나요? 자, 미분해주니까 얼마나 돼? 2ax 더하기 b. 자, 이거하고 얘를 이제 곱하기 한 거야. 이해됐어? 자, 곱하기 해주면 뭐가 돼? 이거 여러분이 불러주셔야 돼. 뭐가 돼요? 2ax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의 뭐가 돼? 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x.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로 곱하기.
그럼 뭐가 돼? 4A. 예? 이게 fx라니까? 아, 마이너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제로가 돼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2ax의 제곱, 2ax의 제곱 서로 없어지겠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해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수도 제로가 되니까 b는 4가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b가 4니까 뭐가 돼요? 2a 더하기 4는 여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a, b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3 f 프라임 1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2x 더하기 4 그 다음에 뭘 대입하라고? 1 대입하라고. 그래서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8 이해됐어요? 자 3, 4, 2번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있나요? 3, 4, 3 자 3, 4, 3 한번 해보세요. 3, 4, 3 3,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자, 찾아보세요.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처음에 어떤 말이 나와 있겠어? 제일 위에 문장을 읽어보세요. 자, 다항함수라는 말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개수가 정수라는 말도 있으니까 더 정확하겠죠. 왜 다항함수가 중요해? 몇 차씩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차수를 구하시오. 이건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일일이. 그러니까 먼저 차수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왜? 다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식인지 3차식인지 4차식인지 이 fx가 몇 차식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다항 함수 혹은 다항식 이런 말이 있으면 먼저 뭔 생각을 해야 돼? 차수를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만약에 3차식이라고 생각해봐봐. 자, 여기 봐봐. 3차로 미분하면 몇 차? 2차에다 2를 더했어. 2차에다 2차로 곱했어. 그런데 오른쪽은 뭐가 돼? 3차식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차는 될 리가 없다. 그럼 2차라고 생각해봐봐. 미분하면 뭐가 돼? 1차, 여기 1차, 1차, 2차로 곱할 때 뭐가 돼? 2차, 2차. 가능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fx는 2차식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원래 ax의 n승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을 시켜주고 여기다 대입해서 작은 곱이랑 원래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이 알아먹었으니까 내가 이걸 특별히 이렇게 그냥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몇 차식인가로 그냥 먼저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 시켜봐 볼게. 미분 시켜주면 얼마가 되니? 2ax 더하기 얼마? b.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에다 곱하기 할 거야. 뭐가 돼? 2ax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2ax 더하기 b 플러스 2 이것을 정리해주면 자, 이건 뭐가 되니? 8ax의 제곱 12x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가 돼? 8a 플러스 1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계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지? bx 더하기 c 플러스 11 이렇게 되지. 이해돼요? 왼쪽은 이렇게 정리하니까 얼마가 돼? 4a제곱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a제곱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뭐 한다? 4a제곱이 8a 더하기 12하고 같은 겁니다. 4로 나눠주고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은 제곱 1, 3 여기에 마이너스 a는 3이거나 둘째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일일이 다 풀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1차식을 따져보면 답 나오나? 일단 상수항은 이게 상수항이죠? 상수항 뭐가 돼요? b에 b 플러스 이것은 c 더하기 10. 결론은 다 풀어야 되겠네. 자, 1차식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뭐가 돼요? 2ab 더하기 자, 이거하고 이걸 곱하기 할 거야. 얼마 돼? 2ab 플러스 4a 이렇게. 얘가 b하고 같은 거겠지. b하고 같은 거겠지. 이해돼요? 첫 번째로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먼저 a에다 3대입 해볼게. 3대입 해주니까 얼마? 6b 얼마 돼? 12b 플러스 12는 b. 그렇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몇분의 뭐 이렇게 되니까 정수라는 말의 위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닐 것이다. 왜 이게 아니라고? 정수라는 말의 위배가 된다 이런 소리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뭐가 돼?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얼마? 4b 마이너스 4는 얼마 돼? b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 맞죠? 나 이거 뭐 전개 잘못한 거 아니야? 2abx 2abx 더하기 4a 더하기 4a 이게 뭐라고? 아 이게 fx 이걸 아닌데? 이걸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지? 8이 있어야 되네 8 여기다 8을 곱하기 하던데 8 그러니까 여기에 8bx라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잘못한 것 같은데 8c 더하기 8c 더하기 10 에이 더하기 빼기 잘못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다시 자 뭐가 되냐고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냐 먼저 b 더하기 2는 얼마 8c 더하기 10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ab 더하기 2ab 더하기 얼마 4a 이것은 뭐가 돼 8b 밑에 거 먼저 한번 넣어봅시다. 아무래도 숫자 작은 게 아마 유리할 것 같았어요. 넣어보면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8b인가요? 8b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정수 2배가 되는데? 아 이건 뭐야? 참 a는 얼마? 3 일단 A가 안 돼. 3을 한번 더 읽어볼게. 뭐가 되니? 12b 더하기 뭐가 돼? 12가 는 얼마? 8b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4b는 마이너스 12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거는 여기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 또 대입하면 c의 값도 나오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fx로 구해낼 수가 있다 자 다음 이제 유형 20번으로 갑니다 유형 20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유형 20번은 드디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언제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자, 어떤 fx를 뭐 한다?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것은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어떤 뜻이다? x 빼기 3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 된다. 이런 뜻이라. 뭐라면? F3이 제로라면. 이런 거 배웠단 말이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변곡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 한다. 이런 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당시 이것이 이것으로 나눠 떨어질 때 어라? 누가 P제수야? 나눗셈을 다하는 놈 누구냐고? X의 3수 마이너스 3에서 더하기 K가 P제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 a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 내가 가르쳤던 거지. 이해돼요? 물론 이 qx는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 되겠지. 왜냐하면 왼쪽이 3차식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x 더하기 뭐 b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전개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개수를 비교해줘도 문제는 풀어져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근데 뭐 자변곡은 항등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대입해도 성립해 a 그러니까 a 대입하면 뭐가 돼? a의 3수 마이너스 3a 더하기 얼마? k는요 두 번째 자변과 우변은 항등식이므로 똑같이 미분을 해도 괜찮아요 자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에 미분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미분까지 배운 애들은 고1 때만 나머지 정리할 때 미분으로 다 문제 풀어버립니다 엄청 쉬워요 미분으로 문제 풀고 막 이거 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미분 안 미분? 그러니까 뭐가 돼요? 미분 x 빼기 a의 1승 이거 미분해봤자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분할 게 없잖아요.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자변을 또 뭐 대입하자? A 대입하자고 항등식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A 대입해주니까 얼마나 돼? 3A의 제곱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첫째, A가 1일 때. A에다 1을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냐? 1 빼기 3 더하기 K는 0. 그러니까 K는 2 이렇게. 뭐 제한 조건이 있니? 양수. 응? A가 양수. AK. 양수 A, B, AK 그럼 이게 뭐 답이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3, 4, 7. 선행학습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선행학습은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한 사람들 헛소리를 해요. 선생님은 지금 30년을 얘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선행학습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수학에 눈이 떠져가지고 1등을 받으면 그건 다 이게 정문학 학원 덕분입니다. 지원아 그렇게 생각 안 해서 뭐 다 본인이 노력해서 그런 거지. 뭔가 근데 이제 좀 뭔가 눈이 띄일 때가 되긴 됐는데 지금 한 너를 벌써 한 3년, 한 2년 몇 개월을 좀 가르쳐도 느끼는데 분명히 얘가 눈이 떠질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좀 보세요. 자,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런 문제를 내버렸을까? 여러분이 하도 롭다 정리를 쓰다 보니까 이 새끼가 열이 받는 거야. 아, 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낸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뭐 하면 될 거라는 걸 알지. 유리화를 먼저 해야지. 왜냐? 여러분이 루터를 미분하는 걸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유리화를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건 당연한 내용 아니야? 자, F4는 제로니까 우리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럼 분자분의 루트 x 더하기 2를 분자분의 곱하기 할 거야. 그럼 어떤 꼴이 돼? 리미트 x는 4로 나갔었을 때 여기는 뭐가 되지? x 빼기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지? fx 그 다음에 뭐가 돼? 루트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fx를 그대로 쓰면 돼요. fx는 뭐라 그랬니? x 빼기 3, x 빼기 4 얼마나 돼? qx 여기에다 루트 x 더하기 2를 계산하면 얘가 12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내가 소거했어. 아 0분의 0꼴을 소거했으면 대입해도 괜찮다니까? 그럼 대입해주면 얼마나 돼? 대입해주면 얼마냐고? 1. 그 다음에 여기는 Q 4.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4는 12. 이해돼요? 4 되니까 이게 2 더하기 2니까 4 맞잖아요. 아 이거 곱하기인가요? 이거 곱하기네요. 곱하기. Q4 곱하기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Q4는 뭐가 되니? 3. 이해됐습니까? 아 쉽다. 하란대로 하면 돼. 그냥 하란대로. 뭐가 그렇게 어려워? 0분의 0꼴이 나오면 통분하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하라? 미분을 하거나 뭐 넷 중에 하나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 4, 8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정되어 있냐? x의 몇 승? 대답해. 이게 몇 승이니? 20승 더하기 2를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자 저를 보세요. 나머지는 몇 차씩이 돼야 돼? 미쳐버리겠네. 아니 재수가 지금 몇 차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의 식이 돼야 된다.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 어떤 숫자를 8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는 0부터 7까지 숫자가 돼야 된다니까. 차수로 이야기하면 차수가 낮아야 된다니까. 아 그건 뭐 당연한 내용인데. 따라 작은 거는 똑같이 먼저 뭘 대입하라? 2를 대입하라. 왜? 작은 거는 항공식이기 때문에 뭘 대입해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지? 2는 a 더하기 b 원래는 이 b 대신에 이걸 갖다 대면서 또 인수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작은 거는 똑같으니까 뭐 해버릴 거라고? 미분을 해버릴 거라고. 아 식이 똑같은데 미분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르겠어? 적분하면 물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C가 나오기 때문에 C가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분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미분해주면 얼마나 돼요? 20, x에 뭐가 돼? 19성 미분 안 미분? 뭐가 돼? 2에 x 빼기 1에 1성 이 속미분 1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얘 미분하면 q 프라임 x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뭐가 돼? a 항상 산수만 뭐 대입하자고? 1 대입하자고 그럼 뭐가 돼? 20은 a 그래서 a가 2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냐? 뭐가 돼? 마이너스 18 따라서 나머지 rx는 뭐가 되냐고? 20x 빼기 18이 된다 이런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R2의 값을 구하면 뭐가 돼? 40에서 18을 빼주면 돼요. 답은 22가 되겠죠. 자, 350번 한번 해보세요.
자,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확인만 해볼게요. 자, fx가 다항 함수야. 그 그래프 위에 2,4래. 그러니까 뭐래요? f2는 4다 이런 소리겠지. 네. 그 다음에 뭐라고?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말은 f'2는 뭐라고? 3이다 이런 소리죠. 뭐 이 말은 뭐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fx를 또다시 뭘로 나눴더니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rx인데 그 rx는 뭐가 되더라? ax 더하기 b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뭐를 미수는 a, b잖아요.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문제를 못 풀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 자, 2 대입해 주니까 얼마나 돼? 얼마나 되니? 2a 더하기 b, 얘는 4라니까 자, f'(x) 한번 해볼게요. 미분 x 빼기 2 qx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q'x 뭐가 돼? 플러스 a. 그래서 2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f'2는 여기까지 되고 a가 되지. 얘가 3이 된다 이런 소리야. a가 3이 되니까 b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rx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3x 빼기 2 이렇게 오면 되겠죠. 내용이까지 이해됐죠? 아주 쉽다. 자, 어디로 가시냐?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활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 도함수의 활용.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활용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한테는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은 이 활용 1이 있고 활용 2가 있는데요. 보통 활용 1까지밖에 중간고사가 안 나와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면은 여러분 기말고사 때 죽습니다, 죽어 나가요. 기말고사 때 거의 빡짝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까지 해야 돼요. 안 하면 방학 때 이거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벌써 활용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 여기 보세요. 오늘이 지금 25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또 그 활용 1이 끝나겠죠. 아마 8월 1일까지 활용이 끝날 거예요. 2일이면 활용 2까지 아마 끝날 거예요. 8일이면. 그러면 15일이면 뭐가 되냐? 적분 22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약 언제 합니까? 18일 정도에 계약하나요? 11일 그래요? 근데 22일까지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진도는 다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적분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부터 뭘 하게 되면 되냐? 자,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시험을 보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험을 보는데요. 보통 9월 말에 보겠죠. 28, 29, 30일은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아요. 하는 거라고 보니까 추석 끝나자마자 시험 보겠네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도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을 흘러가고 뭐가 돼요? 또 중간 기말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본인만 진짜 힘들어져요. 아니 이렇게 쉬운 파트를 공부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제. 대책이 안 섭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자, 먼저 네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어디요? 63페이지, 65페이지를 공부를 해 오시면 됩니다. 아니 공부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인데 문제는 그러든 말든 진도는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진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아니 비싼 돈 내놓고 왜?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조금만 공부하면 1등급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fx라는, 이게 y는 fx라는 어떤 함수라고 할게요. fx는 함수. 그 다음은 이거 위에, 자, 이 점이 있어, 이 점. 이때까지 우리 그런 내용 했잖아요. 이거 위에 한 점에서의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요. 이 점에서의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뭐가 되지? 직선이 되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하고 뭐만 알면 돼?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점은 내가 뭐한다? A, FA라고 한다면 보통 사용은 T를 좋아하니까 T라고 할까요? 자, T, F, T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뭐가 돼? 어떤 소리야? F 프라임 T지 이놈아. T라는 점에서 순간 기울기, T라는 점에 뭐한다? 미분 개수 이렇게 구한다. 따라서 한 점을 알고 있고 뭘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 마이너스 y1는 기울기 f 프라임 t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런 소리예요. 뭐한다?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이해됐니?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y는 fx라고 칠게. 이게 y는 fx. 그러면 자, 기울기가 딱 주어져. 자, 기울기 m이다라고 주어져.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렇게. m인 직선은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 중에서 나는 뭘 구하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이 기울기가 m이니까 이걸 미분해서 n이 되게 하는 이런 값을 찾아내 줄 수가 있지. 뭐 한다고? 미분을 통해서 이 값이 m이 되게 하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기울기 알았고 한 점의 좌표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가 있지.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분을 해서 그 기울기가 나오는 그런 점을 찾아내라고. 여기는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뭘 찾아낸 거고? 기울기를 찾아낸 거고. 여기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뭘 하는 거야? 한 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뭐 한다고? 미분을 통해서 그러한 기울기가 나오게 하는 그 점을 찾아낸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줄 수가 있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세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놈이 있어요. 이게 y는 fx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원 밖에, 그러니까 이 포물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포물선 밖에 뭐 한다? A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인지 안에 있는 점인지는 뭘 해줘야 돼? 자, 이거인지 3번인지는 뭘 해줘야 돼? 대입을 해봐야 돼. 대입을 해서 성립하면 포물선 위에 점이고,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으면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이겠지. 그러니까 이 포물선 밖에 A, B, 이 A, B는 주어져. 그리고 이 포물선을 접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죠.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점을, 이 접점을 임의로 잡아줘. 이건 임의로 잡는 거야. 임의로. 내가 T, 뭐라고 잡자고 이 점을 FT. 그러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F'T가 돼. 그러면 식은 뭐가 돼? Y 빼기 FT는 뭐가 돼? F'T의 X 마이너스 T. 막 여기에서 뭘 모르는 거니? T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바로 여기를 지나.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대입하면 T를 구해낼 수가 있어. 그 T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지? 그렇지? 어렵지 않은데 1번, 2번, 3번 머리 잘 생각해봐. 어려운 내용 아니야. 뭐 이게 뭐 활용이 뭐가 어렵겠어. 어렵게 개떡이나 어려워. 나중에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따라 있어요. 이제 여러분 문제 풀면 내가 인생을 잘못 태어났다 막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죠.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뭘 배우냐? 이거 유형은 1번, 2번, 3번, 4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y는 fx라는 식이에요. 얘가 y는 fx라는 식이야. 근데 y는 gx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gx라는 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통으로 이렇게 접하는 이게 접선의 방정식.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공통 접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공통 접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 접선이라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잡아주면 돼. 자, 이 점을 t라고 잡아주면 돼. 그럼 뭐하고 뭐의 값이 같을까? ft하고 gt가 같아요. ft와 gt가 같아요. 지금 뭐만 하는지 이해됐지? 아니 이 점은 당연히 이걸로 값을 구하라, 이걸로 y의 값을 구하라,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지. 두 번째, 이 점에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밑에 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는지 알아? f't와 g't가 같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봐보세요. fx하고 gx가 서로 뭐한다? 접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저기 자사고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는 안 됩니다. 얘들이 이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공통 접선? 이런 것도 공통 접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그러면 두 포물선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예. 그러면 이거 잡으면 돼요. 이 점은 t 칸마, 자, 이 점은 t 칸마 뭐라고 잡으면 돼? ft 이렇게 잡고 기울기는 뭐가 돼? f 프라임 t가 되지. 자, 이 점은 또 잡으면 돼요. 뭐라고? s 칸마 gs 기울기는 g 프라임 s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해돼? 예. 그러면 이것은 기울기 하라고 한 점에 잡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기울기 나왔고 한 점에 잡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y는 ax 더하기 b. 그러니까 미지수는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갖고 y절편 y절편끼리 갖다 놓고 문제 풀면 바로 뭐가 돼? 한 직선의 방정식 vh입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서로 어쩐다 값이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된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 4개까지 지금 빨리 한번 4개까지만 먼저 좀 한번 저기 이제 여기 62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잘 안 되면 지금 62페이지에 벽에 쭉 나와 있는 말을 왼쪽에 나와 있는 말을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64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빨리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료 좀 보십시오. 이제 자 64페이지 설명하고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우리가 뭘 배울 거냐? 바로 롤의 롤스 롤라는 것은 롤의 정리. 여러분 계정은 롤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롤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이 앞전에 뭘 배웠었죠? 이 앞전에 미분에서 사이값 정리하고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뭐였지? 폐구간 AD에서 그림이 연속이면 뭐한다?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최대 최소의 정리. 연속이고 미분간 아무튼 뭐 그런 걸 배웠습니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었냐면 사이값의 정리는 뭐한다? 폐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뭐한다?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며 개구간 그러니까 FX는 뭐한다? K가 되게 하는, 즉 K는 뭐한다?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그럼 뭐한다? C가 개구간 AB에서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이런 뭘 배웠냐고?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요. 자, 오늘은 롤의 정리를 배우는데요. 자,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 기울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미분 자체가 기울기니까. 도함수가 우리가 뭐라 그랬지?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는 다 기울기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롤의 정리는 되게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이런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자, 이거 뭐 k라고 할 수도 있고, 자, k 이 점은 뭐냐? 참 똑바로 벌어지는 거야. 자, 이게 쉽게 말하면 a 이 점은, 자, 이게 y는 fx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fa. 여기는 뭐가 되고 b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fb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이 돼요. 이런 거 뭐한다? 폐구간 AB에서 뭐하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는 거 봐보세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뭐한다?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말이 있다. 왜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했겠어? 당연히 이 끝 지점은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범위에서 따졌으면은 마지막 이 끝 지점은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뭐한다? 그거보다 큰 가 개구간 AB에서 뭐한다?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FA의 값하고 뭐한다? FB의 값이 어때야 돼?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다르면 안 돼. 같으면. 이게 똑같으면 우리 평균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원래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얼마? FA 원래는 이렇게 구할 거 아니니?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지. FA하고 FB가 똑같으니까 얘는 0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순간 기울기 어떤 C가 AB에서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방에서 이 그림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의 순간 이것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만 한 가운데일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기울기가 이것도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F'C가 뭐한다? 0이 되게 하는. F'C가 뭐가 되게 하는? 이거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말이 얘가 0이니까 F'C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C가 어디? 개구간 AB에서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롤의 정리.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롤의 정리든 평가의 정리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 문제 냅니다. 사이값 정리도 반드시 하나 내듯이 여기도 롤의 정리는 반드시 하나 냅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잘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평균값의 정리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의 사상가 중에서 순자는 성악설을 내뱉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래 뭐한다? 악한 물이다.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뭐한다? 순화가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저기 순자입니다. 맹자는 뭔 소리야?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악해진다. 이게 서로 상반된 내용을 해요. 그럼 그 사이 있는 사람들은 꼭 무슨 내용을 합니까? 절충안을 항상 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그런 학설을 내요. 어떤 사람이 이런 학설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정반대 학설을 막 내잖아요. 그러면 뭐야? 타협안을 항상 또 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롤의 정리를 조금 이제 발전시킨 그런 정리가 바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y는 fx야. 이거 똑같아요. 뭐한다? K구간 A, 이게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B, A. 물론 이 지점은 당연히 뭐가 돼? FA. 이 지점은 당연히 뭐가 돼? FB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뭐한다?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중요한 건 뭐가 돼? FA와 FB가 서로 여기는 다를 때. 아까 여기는 같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를 때.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연결하면 평균교규는 이렇게 돼요. 뭐라고? 평균교규 어떻게 구하지? B 빼기 A분의 FB 빼기 얼마? FA. 이 평균교규가 여기서는 제로였던 거고 여기는 평균교규가 이렇게 됐는데 이 평균교규하고 똑같은 그런 C가 자 여기에 평균교규하고 똑같은 놈은 누구야? 이놈이겠지. 똑같은 놈은 누구야? 이놈이겠지. 이런 F'C가 그런 C가 뭐한다? 개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실은 이걸 조금 비틀어 놓은 것 뿐이지. 뭐 이게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원리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뭐 한다고? 이거의 평균교규가 제로가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C가 존재한다. 이건 평균교규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어떤 C가 어쩐다? 개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평균값의 정리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봐보세요.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똑같다. 그러면 A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아니지. 그러니까 F'A와 F'B가 똑같다라고 해서 뭐한다? FA와 FB가 똑같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왜 그런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3. X의 제곱 마이너스 5.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돼? 2X. 얘 미분하면 뭐가 돼? 그러면 미분을 해주면 얘는 2x고 얘를 gx라고 하면 얘를 미분해주면 2x야. 이 값이 똑같다라고 해서 원래 함수가 똑같냐? 그렇게 말 안 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fx는 gx 더하기 c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일 마지막 문장을 봐보세요. fx는 gx 더하기 k. 뭐 이제 여기는 상수를 k라고 했는데 뭐 c. 이것은 이제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원래 접근할 때 다 제가 다 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뭐하고 뭐만 하는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주 수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보셔야 되냐고? 아니 해오든 안 해도 저는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63페이지, 65페이지를 해오셔야 됩니다. 어이 지금 뭐 하고 있지? 활용하고 있어. 정신 차려라. 여러분이 지금 한 2주 그냥 지나간 바람에 벌써 진도는 활용 나가고 있습니다. 활용.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진도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본인이 알아서 각성을 하셔야지.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내가 맨날 서새끼 말새끼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더럽겠습니까? 저 그런 소리 잘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 가면 당연히 나는 말 안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럼 말 안 들으려면 교육이 왜 필요해? 교육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럼 망아지들을 교육을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일베애들한테는 뭔 개소리를 해봤자 뭐 씨앗도 안 먹히니까 나도 안 합니다. 멍청한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 친구들은 멋대로 살지 뭐하러 이 사회에 나타나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친구야, 너는 27일날 아버님한테 50만 원만 내시라고 그래? 이번 달에는? 옆전에 80만 원 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벌써 또, 보세요. 셋째 주, 넷째 주가 오긴 한데, 셋째 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끝입니다. 끝 7월이. 그러면 또 8월이 또 금방 가요. 웃긴 게. 8월 끝나면 여러분 개학이에요, 개학. 8월 중간에 또 개학입니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방학 벌써 다 또 끝나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초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전라 호남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강성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이해 못하겠지만 반도체가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이해도 안 되겠지만 저는 옛날에 보릿고개 우리 때는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온 지가 지금 한 30년밖에 안 됐을걸요? 내 기억으로는 30년 정도, 한 35년 정도 된다 보다. 근데 옛날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어쩐 줄 아세요? 이만큼 컸어요. 핸드폰이 이만큼 컸습니다. 저기 군대 가면 무전기가 막 이렇게 거든요. 무전기 모시 근데 이 핸드폰이 그때는 핸드폰이 통화하고 이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인터넷하고 이런 시절도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씩 했냐? 500만 원씩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시절부터 난 지금까지 다 겪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더 좋은 세상이 열립니다. 그게 안 믿어주세요? 더 좋은 세상이 이 일은 누가 다 해? 로봇가 다 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놀고 즐기기만 할 줄 아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우리나라 이해 안 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로 대체하면 돼? 로봇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럼 뭐가 왜 어려워요? 오히려 잘 되는 거죠. 사람 수가 많으면 어때요? 경쟁력만 많아지고. 저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 전라남도에 뭐 들어오면 반도체 농장 들어오면 뭐 하면 돼요? 거기 가서 노동자 하면 되지. 보세요. 5억씩 받잖아요. 그것도 퇴직금도 아니고 뭡니까? 성과급으로 1년에 5억 받는 그런 직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되죠. 가지고. 연봉도 아닌데 노동일인데 그게 얼마나 상한선이 높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 가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현대나 SK 하이닉스 뭐 하면 돼요? 가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면 돼요. 그게 엄청난 일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반도체 하는 거야, 반도체. 개똥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런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조금만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발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몇 시에?